오늘날 많은 곳에서 동물 스포츠 실시단체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동물 스포츠의 실시를 둘러싼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공영 갬블로 되어 있는 경마라든지 아니면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산하의 마장마술 경기 등 국제 스포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 전통적으로 개성해온 민족 스포츠로서의 동물 스포츠로 향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경우 국제마술연맹은 한 발 앞서서 마스포츠 헌장을 공표해서 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나 연습에서 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다는 취지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국제마술연맹의 말의 복지를 위한 말 스포츠 헌장입니다. 국제마술연맹은 국제적인 말 스포츠 관계자 모두가 FEI 말 스포츠 헌장을 준수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결코 경기의 성패 또는 상업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동의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면서 크게 한 5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은 경기 출전 준비 및 말의 조교 단계에서 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의 사육, 관리, 훈련, 마장신구, 수송 등에서 양질의 적정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하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 스포츠로서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놀이로서의 동물 스포츠의 경우 실시단체가 이러한 대응책을 강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국 혹은 각 지역의 동물 스포츠는 그 존재 근거를 해당 민족의 어떤 전통 문화에 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 공동체와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 스포츠를 둘러싼 문제는 동물 보호라는 국제 문화와 민족 문화의 대립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 스포츠로서 아니면 민족의 놀이로서의 동물 스포츠는 그 근거가 되는 전통문화 이야기의 내용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단체 상호 간의 어떤 협조라든지 아니면 연락 혹은 조직화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11개 나라가 공동 등재한 매사냥 그리고 프랑스의 전통 성마술이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전통 성마술은 국제 스포츠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매사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개 양상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협조, 연락, 조직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로지 동물보호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는 형태지만은 이 양단체의 교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몽골족이라든지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나담 축제 때 부즈카시라는 경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살펴봤던 키르기스탄의 사례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부즈카시를 하는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경기장 현장에서 양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머리와 사지를 절단한 그런 진짜 양이 아니라 양 인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사천성의 이족 같은 경우는 âm 년 6월달에 그 화파절이라는 축제를 개최합니다만은 이때 마을을 대표하는 4명의 여성이 한 팀이 돼서 4개 마을 대항으로 한 마리의 살아있는 양을 놓고서 서로 빼앗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 진지에 넣으면은 자신들의 것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것이 뭐 양 빼앗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개는 이 4팀의 여성들이 4명씩 달라붙어서 이렇게 서로 빼앗기 때문에 양은 찢어지게 됩니다. 이런 양 빼앗기 경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싸움을 제외하고서 개싸움, 투견, 그 다음에 말싸움, 투마, 그 다음에 뭐 염소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2006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물 보호를 배려한 대응 방식이지만은 어떤 내용의 변경이나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카타르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그 주의 법에 의거해서 소싸움을 금지했고, 포르투갈에서는 투사가 소를 죽이는 형식을 수명이 소를 맨손으로 짓누르는 형태로 경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동물 보호에 배려한 행동과는 별개로 전통 문화를 근거로 존속이 용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지만은 소와 투사가 싸우는 투는 프랑스 남부 여러 도시에서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 닭싸움은 프랑스 북부의 여러 도시에서 전통 문화로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 형법에서 정하는 동물에 대한 어떤 잔악행위, 동물 학대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 전통 성마술도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동물 스포츠 단체와 달리 한 발 앞서서 마스포츠 헌장을 공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통 문화라는 근거가 동물 스포츠의 산업화를 가져온 아시아의 사례가 한국의 소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싸움이 민간의 하나의 오락으로서 실시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소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영이 정하는 전통적인 민속 경기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단 것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전통적 소싸움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정의에 의거해서 정부가 승인하는 몇 개의 시도에서 소싸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공영 갬블을 인정을 하고 우권 판매를 2011년부터 개시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의 공영 갬블화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역 활성화와 관광에 활용하려는 지자체와 정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입니다. 전통 문화의 어떤 관광 자원화 발상입니다만은 이것은 시류를 탄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결이 됨으로써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이를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도에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천후 도명 상설 경기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싸움소를 검사하는 검사장, 그 다음에 사육장, 그 다음에 소싸움 박물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소싸움 복합 공간을 구성해서 이 전체를 청도 공룡사업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설 경기장이 있는 바로 옆에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온천 자원을 더해서 복합형 관광으로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싸움, 그 다음에 갬블, 그 다음에 온천, 이 세 가지 3종 세트 관광을 계획한 시점에 주된 관광객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싸움이 공영 갬블로서 행해진다고 하지만은 경마 등 다른 종목과는 다른 제약이 이 소싸움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즉, 우권은 현지 청도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천 경마장 관련한 마권은 서울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소싸움의 우권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티켓센터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가 조건이 청도군이라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든 프랑스든 동물보호법에 이러한 예외 규정이 보이는 것은 법의 정신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신 왼쪽 위에 보시면은 뿔로 받고 찌르는 소싸움, 초식동물 학대냐 아니면은 합법적인 민속이냐. 작년 3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초식동물 학대다. 다음에 아니다. 실시단체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민속이다. 그럼 이 두 단체는 서로 한 발씩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일본에 미에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게우마 신지라는 축제가 매년 5월에 열립니다.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오래된 전통 축제입니다. 약 한 600년 정도 이어진 축제입니다. 비교적 무난한 오르막길을 100m 정도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거의 수직으로 된 2m의 벽이라고 할까요? 턱을 뛰어 오르는 것으로 이것에 성공하면
말을 출전시킨 마을은 풍년이 든다는 전통 경기입니다. 오르막길은 말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양쪽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벽을 쌓습니다. 성공률은 약 한 30% 정도인데 기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이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기세를 가하기 위해서 벽을 쌓은 청년들이 손에 든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막대로 말을 때리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오랫동안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단체 관계자가 서류 송치되었습니다. 즉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물보호단체 측은 말에 대한 학대행위, 즉 말에 대한 폭행, 그 다음에 2m 가까이 있는 수직벽을 마상마술 경기 수준으로 그 높이를 낮추어라. 그 다음에 기수, 말을 타는 기수 소년의 어떤 성마 훈련 기간을 통상 1개월 이상으로 해서 성마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라.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라 등등을 실시단체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뽀로 행사의 일방적인 어떤 중단이 아니라 어떤 말과 기수의 어떤 안전과 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행동 혹은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21세기의 윤리에 적합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운동 태도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실시단체 측에서도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동북지방인 니가타현,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니가타현의 오지아 소싸움이라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항의가 있었지만은 운영방법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지아 소싸움은 심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싸움소가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그 경기에 참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노건으로 싸움소의 오른쪽 뒷발을 묶어서 소를 서로 떼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에게 가해지는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非常に危険な状態で今ところ足引っかかってるな。足を持ってるやつがいる。平成28年の11月に三重県警に上げ馬神事を告発いたしました。
その告発の理由は過度な傾斜と、それから垂直な壁、高すぎる壁に挑ませることが酷使である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別の馬に対する取り扱いが虐待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告発いたしましたが、今年の4月に残念ながら上馬神事は虐待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に国と県に問い合わせた結果、判断できないという回答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4月に告発状が戻されました。上馬神事は600年以上前から行われている行事ですが、600年前は小型の馬しか日本にはいません。で、この形態になったのはおそらく戦後になってから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坂の上にできている垂直に近い壁、これが高すぎる。数年に数頭の馬の殺処分ですね、骨折だとかそういうことで殺処分され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垂直の壁を越させることは間違いなく能力のない馬にけしかけ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これは虐待行為の一つである酷使に該当すると思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この垂直の壁を低くする、あるいは傾斜をつけ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아게우마 신지의 해결책은 람사르 협약에서 체결한 섭지의 현명한 이용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동물 스포츠를 둘러싼 보호단체와 실시단체의 화해 모델로서 제안할 만합니다.
현명한 이용, wise use. 이 현명한 이용은 1971년에 체결된 섭지보호 국제협약입니다. 섭지에 생식하는 수조나 어류 등 생물과 그 섭지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인간 쌍방이 이용하는 형태로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정신을 현명한 이용의 표현에 담은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